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성내천 하류와 한강이 만나는 지점, 서울 아산병원 바로 옆에 코스모스 밭에 와 있습니다. 뒤에 롯데월드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 빌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의 상징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만발한 이곳 성내천 하류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코스모스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입니다. 자, 지금 서쪽 방향인데요.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잠실 철교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실 철교 남단에 잠실 나루역을 출발해서 잠실 철교 북단에 강변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질주하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보입니다. 이곳 한강 자전거길, 자전거 타기에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자,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아침 6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코스모스가 만발한 이곳 성내천 하류와 한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저 너머로 반대 방향 남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전방 300m 정도 지점에 서울 아산병원이 보입니다. 자,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송파 둘레길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를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인데요. 한 바퀴 21km입니다. 성내천길, 장지천길, 탄천길, 한강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바퀴 21km입니다. 그 중심에 잠실 석촌호수, 제가 20년 7개월 동안 달려온 잠실 석촌호수가 송파둘레길 중심에 있습니다. 자, 이곳이 한강길, 성내천길, 그 다음에 장지천길, 탄천길, 그래서 이 4개의 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 합해서 한 바퀴에 21km, 마라톤으로 치면 하프 코스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가 다시 보입니다. 제 자전거를 세워뒀고요. 자, 서쪽 방향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철교가 보이고요. 이번에는 남쪽 방향 파크리오 아파트 쪽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남서쪽 방향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다시 지하철 2호선 이 잠실 나루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올림픽대교 남단 방향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962년 10월에 있었던 아마겟돈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구소련 간의 핵전쟁 위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2년 10월이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6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인 1962년 10월에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 간의 핵전쟁 예방을 위한 수많은 편지 교환 관련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사용으로는 우크라이나를 꺾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핵전쟁 가능성이 계속 언론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핵전쟁, 이른바 아마겟돈 상황까지 가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구 종말을 가져오니까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공격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의 지하 방공시설, 핵전쟁을 대비한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최초 보도는 미국의 의회 전문지 더힐에서 최초 보도했다라고 YTN이 인용을 해서 어제 정오 무렵에 뉴스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은 그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파멸, 인류의 종말인 아마겟돈 상황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된 그러한 핵무기 사용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60년 전인 1962년 10월에 있었던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초프 간의 핵전쟁 예방을 위한 수십 차례의 서신 교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인 43세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1917년생이니까 1960년이면 만 43세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최연소 당선 대통령인데요. 61년에 취임하고 나서 최초로 실행했던 게 그 전임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준비됐던 비밀 계획이죠. 그게 뭐냐면 미국의 바로 밑에 쿠바에서 카스트로 공산정권이 들어서서 구소련과 교감을 나누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쿠바를 침공한다라는 CIA 중앙정보부의 비밀 계획이 있었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는 여의치 않아서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61년에 취임을 하면서 그걸 바로 실행한 게 61년 4월입니다. 61년 4월에 쿠바에서 망명한 사람들 한 1,500명 정도가 쿠바의 카스트로 공산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쿠바의 피그스만을 침공하는데 미국의 CIA 즉 중앙정보부가 지원을 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은 그 피그스만을 공격하는 쿠바의 망명자들 1,500여 명을 거의 몰살을 시켜버렸으니까 그 미국의 중앙정보부의 피그스만 지원은 좌절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존 F 케네디는 취임 직후에 결행했던 그게 실패됨에 따라 굉장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셈이 돼버렸었는데요. 그것을 일거에 전환시켰던 그 사건이 바로 이듬해인 1962년 10월에 있었던 그 쿠바의 핵미사일 기지 그 철거 성공입니다. 그게 뭐냐면 피그스만 공격에서 미국이 실패하자 구소련은 이제 기세등등해서 쿠바에다가 아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에 건설되고 있는 구소련 주도하의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막기 위해서 쿠바 외곽의 항구, 쿠바 외곽의 그 해상에 일종의 해상 봉쇄를 단행한 겁니다.
그 주변에 구소련의 그런 선박들이 핵미사일 건설 물자 자재들을 싣고 쿠바에 들어가는 것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소련의 후르시초프는 미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한강 쪽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납포성 나들목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달려온 잠실 나들목 쪽입니다. 자, 이쪽 한강 쪽으로 진출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공원 쪽입니다. 여전히 구름이 약간 끼어 있는 날씨인데요. 자, 올림픽 대교를 배경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니까 미국은 쿠바의 해상을 봉쇄를 해서 구소련의 그 핵미사일 장비, 자재들을 싣고 쿠바로 진입하는 선박들을 다 차단을 시킨 거죠. 그래서 구소련과 미국 간의 핵전쟁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결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 간의 수십 차례의 서신 교환을 통해서 결국은 구소련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쿠바에 건설 중인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 공사를 다 중단하고 이미 건설 중이었던 그러한 시설들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 F 케네디가 후르시초프를 상대로 승리를 한 거여서 1년 반 전에 있었던 미국 CIA의 쿠바 피그스만 침공 계획 실패를 전환시킨 그 피그스만 공격 실패로 존 F 케네디가 엄청나게 망신을 당했었고 국민들의 인기가 떨어졌던 반면에 1년 반 만에 그 구소련의 쿠바 핵미사일 기지 건설을 철거시키는 그러한 쾌거를 가져와서 이제 반대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인기는 급상승을 했는데요. 이듬해인 1년 1개월 후인 1963년 11월 22일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주의 댈러스에서 암살이 됩니다. 암살이 돼서 정말 안타깝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쿠바 핵미사일 기지 철거 성공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위험용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구에 정말 아마겟돈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 사용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6개월 전에 인문학 서적 3권을 출판했는데요. 그 중에 2번째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인데 그 안에는 4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이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이 돼서 인류 최초의 핵무기가 개발이 됐고 그게 8월 6일 히로시마 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폭탄이 투하돼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는데요. 지금의 핵무기는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위력적인 핵무기이기 때문에 정말 핵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핵전쟁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시초프 간의 핵전쟁 그 예방을 위한 서신 교환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오전 6시 한 53분 됐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올림픽 대교입니다. 감사합니다.